안녕하세요. 열린 수신함의 김수신입니다. 며칠 전에 아주 재미난 일을 겪어서 오늘은 제목을 기억의 진실로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20살 때인 20년 전에 코 재수술하고 또 이마에 지방주사를 했던 환자분이 연락을 해서 차트하고 사진을 좀 보고 싶다는 40대가 되신 고객이 연락이 와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제 며칠 후에 또 찾아오셨죠? 보니까 이분 말씀이 코 수술할 때 이마가 났다고 제가 본인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지방 주사하는 기구를 보여주면서 이마에 주사를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울퉁불퉁해져서 그동안 20년 동안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 평생에 환자가 원하지 않는 수술을 상의도 없이 내 맘대로 내 가족도 아닌데 해준 일은 내 기억이 없다고. 뭐 사실 그렇고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수술을 말리는 쪽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또 비용도 안 받고 해줬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기 이마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져서 울퉁불퉁할 수 있는 수술 전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또 이야기를 하셔서 그 내가 20년 전에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참 기억력이 좋으시다고. 그러고 이제 차트를 봤습니다. 예, 거기 진실이 있었습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왜? 성형외과 의사들은 환자하고 인터뷰할 때 환자한테 말한 거를 다 그대로 대부분 기록을 해놨습니다. 지방 주사할 때는 이제 울퉁불퉁이라는 말을 항상 써놓고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걸 써놓는데 이분 같은 경우 보니까 이분이 원하는 것이 코가 문제가 됐다고 해서 코를 좀 더 어떡하게 하기 위한 재수술, 또 그 옆에 비용이 얼마 들 거다. 그 밑에는 이마가 평평하다. 그리고 그 옆에 비용이 얼마 들 거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사진에는 수술했을 때 어느 부위를 할 것이고 한다면 울퉁불퉁할 수 있고 이런 설명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오늘 주제가 기억의 진실입니다. 최근에 이 일을 겪으면 저는 항상 기억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큰 소리를 못 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확신하죠. 특히 환자분들이 와서 이제 항의하고 그럴 때는 뭐 내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거 참 녹음 다 해놓을 수도 없고 말입니다. 확신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지난 5월 달에 나온 책인데요. 기억의 과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데 영국의 그 심리학자인 사람이 쓴 책인데 이분이 한 거는 기억에 대한 인지과학적 관찰을 해서 썼답니다. 즉 실험을 했는데 열기구를 탄 적이 없는 학생들한테 어린 시절 열기구를 탄 사진을 합성해서 보여주고 나서요. 2주일 후에 열기구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절반 정도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또 살바로 달리는 가장 진짜 같고 눈부시게 빛나는 것은 항상 가짜다는 말을 했다고 그러고요. 우리 그건 알죠? 우리 한 발에 쭉 10명이 줄을 서서 있으면 첫 번째 사람이 1 하면 뒤에 가서 똑같이 1로 나오기가 않죠. 뭐라고 그래? 처음에 말한 거 뒤에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전달되죠. 전달의 과정도 그런데 긴 시간을 두고 우리 머릿속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기억이란 왜 기억이 왜곡되고 뒤틀리고 없던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질까요? 우리의 기억은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다가 필요할 때 끄집어내어지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죠. 내 머릿속에 있어. 언제든지 필요하면 끄집어내.
근데 저자는 이런 기억은 즉 소유물, 내 머릿속에 항상 담겨있는 것이라고 하는 관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내 머릿속에서 있는 것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다 변하잖아요. 두뇌의 특정 장소에 잘 보관되어 있는 무엇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가졌던 단편적인 인지 요소들을 매회 다시 꺼낼 때마다 다시 통합하고 구성하는 것이 기억입니다. 왜곡과 편향이라는 것은 피하기가 힘들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억이라는 것은 내 기억이 옳다고 꼭 주장하지 마세요. 기억은 항상 재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을 왜곡, 편향하기 쉽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억의 반은 진실이고 반은 허구다. 그리고 기억은 스토리텔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미나죠? 기억이라는 건 스토리텔링입니다. 내 편하게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죠. 같은 사건을 본 10명에게 진술을 받아내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진술은 없어요. 진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진실을 입체적으로, 정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마치 유토피아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진실을 다 밝힌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 이 환자를 경험하면서 이걸 쓰는 결론적인 이야기는 이 환자가 20년 전에 혼자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다른 병원 다니면서 그렇게 끙끙하지 마시고 와서 상의를 같이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분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때마다 새로운 감정, 믿음, 거기다 또 다른 인터넷 보고 다른 선생님하고의 또 이야기. 예, 요새 성형외과 의사는 이 병원에 한 걸 다른 병원 가지면 절대 칭찬하고 좋아하지 않죠. 아주 큰 문제가 아닌데요. 약간 울퉁불퉁하게 굉장히 심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흉터 줄이는 주사 같은 걸 놓으면 또 우리가 딤플처럼 이렇게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사에 따라서 다 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은 좀 더 일찍 와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성형외과 의사는 반은 감정 노동자입니다. 뭐 기뻐하면 너무 선생님 때문에 잘 됐다고 그러고 좀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너 때문에 망쳤다고 그러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인간이고요. 저희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려고 하는 도우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너무 뭐 명의고 또 나쁜 의사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같이 상의하는 과정이 있었더라면 좀 더 이분이 지난 20년 동안 불편한 시간을 보내기보다 좀 편히 지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